안녕하세요. 물개의 김수원입니다. 우선 한국 시장 폭락에 대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영상을 지난주에 좀 쉬었는데요. 지금 휴가철 관련해가지고 처가 쪽 식구들이 좀 오셔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영상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작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바라겠습니다. 뭐 우선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를 짬짬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방학을 했죠.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와이프가 다 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쉽지가 않더군요. 예,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개인적인 내용은 여기서 각설하도록 하고요. 예, 우선 주식이 박살이 났어요. 보시면 이게 대충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위에가 코스피고 밑에가 여기가 코스닥인데 일본 주봉이죠. 예, 주봉이 지금 아주 어,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 1, 2, 3주 전에 이미 좀 약간 신호가 나왔죠. 이번 주 1, 2, 3주 전에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더 반등해 주지 않을까? 미국 가는데 우리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쉽지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여행이 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새로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다 보니까 주식에서 좀 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리 대본 같은 걸 준비하지 않고 하는 거라서 조금 주저리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이제 적당히 탐색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엄청난 음봉을 만들어줬어요. 예, 뭐 저가가 이 지수거든요. 저가가 마이너스 10.81%고 코스닥은 종가가 마이너스 11.3%예요. 장난 아니죠. 거의 코로나 때나 이런 거 봤나 싶은데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미리 이게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지. 일단은 급락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거래량 역시 많이 나왔는데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ETF가 요즘에 워낙에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매매할 때마다 좀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때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돈을 벌거나 엄청난 돈을 잃으셨겠죠. 이때 영웅이 나타났을 거고 누군가는 한강다리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냉정하죠, 이런 게. 잘 된 사람들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잘 되신 분들은. 그리고 안 되신 분들은 예, 복구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음, 지금 추세가 바이오가 좀 그나마 버티는 편이고 나머지 종목들 다 작살나고 있어요. 음, 지수를 다시 올려보고 제가 추종 지수를 몇 개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국채 미국 30년 국채거든요. 이거하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건 좀 넣어놨습니다. 30년 국채 뭐 엔화 노출 액티브 뭐 이건데 이거는 저기 IRP 계좌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그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IRP에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그래야 되니까 미 국채를 샀는데 무슨 국채 투자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4월 달부터 4월 말 그때부터 투자했는데 5월부터 했다고 하면 거의 3개월 만에 뭐 수익률이 15% 나왔어요. 미쳤죠 국채가. 예, 그랬고 뭐 레버리지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모두 작살났고 차이나 H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말할 것도 없죠. 국내 ETF 2차전지 탑 타이거 이것도 작살났고 예, 바이오 역시 좋지 않았어요. 몇몇 종목만 잘 가고 있죠. 코덱스 바이오 이건 좀 더 구성 종목이 좀 다르긴 한데 얘도 작살났고 골드 선물 뭐 얘는 움직이지도 않는 애니까 그런 의미하고
원유 선물도 별로고. 이것만 봐서는 이 ETF 정도만 봐서는 그냥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쟁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전쟁 중동이 온지 지네들 뭐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 이게 행복이 아니고 이렇게 뭐 사이좋게 살았나요? 예, 정정합니다. 언제 사이좋게 사는 애들도 아니고 전쟁이라는 게 이제 항상 있던 애들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워렌 버핏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뭐 워렌 버핏 애플 주식 2024년도로 뭐 절반을 넘게 팔았다 뭐 그러는데 뭐 결론은 이제 현찰 많이 갖고 있다 그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인데 알아서 이미 알아서 이런 거에 대한 이 경기 침체 신호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뭐 FOMC에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다 요즘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걸 알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지금은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얘네들은 어차피 세상을 지배하는 자금줄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저 목소리가 좀 되게 갈라지는데.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중간에 끄셔도 됩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주식 내용은. 뒷부분만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워렌 버핏이나 아니,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애들, 뭐 레이 달리오 아니면 뭐 되게 유명한 가문들 뭐 있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얘들이 뭐 세상을 지배하는 애 아니나 하는데 저는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들이 움직이면은 그 방향대로 세상은 가요. 얘들이 미리 세상이 이렇게 될 걸 알아서 미리 간다라기보다는 대신에 이렇게 내리는 판단에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고 그거는 그냥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드러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이 이게 많이 몰리지 않거든요. 사람은 어딘가에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의 시선에 의존하죠. 어떤 저명한 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던가 좋은 네임밸류를 달고 있는 뭐 대학교에서 뭘 했다라는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고 누군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게 전문가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까고 말해서 전문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바빠요. 집 애매하기도 바빠요. 주식에서. 그런 걸 뭐 하랍니까?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H보 대학에서 유학 갔다 오고 뭐 거기서 뭘 했다. 박사학위 땄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느 뭐 국내 뭐 서울 모 대학교에서 어떤 무슨 교수를 한다는데 정교수 조교수 그런 거 아니고 뭐 겸임 교수 아니면 뭐 무슨 뭐 강의 교수 뭐 그런 거 그거 아십니까? 교수는 1년짜리 계약 무슨 뭐 특임 교수 같은 거는 대부분 1년짜리 계약이고 강사 있죠. 강사라고 하는 거. 강사는 3년짜리 계약이에요. 이름은 뭐뭐 교수 하면 뭐 겸임 교수 그러면 좀 더 나아 보이죠. 예. 잘 알아봐야 됩니다. 세상은. 진짜 오늘 쓸데없는 말이 많네요.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지금 돈이 움직이는 게 한 3, 4주 전부터 바이오 쪽으로 가고 IT가 좀 많이 죽고 있었어요. 다시 제가 보는 추정지수 종목을 조금 더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예, 역시 죽고 있죠. 하이닉스, 현대차도 지금 자동차도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잘 가다 죽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합병이나 다른 이슈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바이오 대형주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돈이 떨어지면은 빠지면은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모레퍼시픽 잘 나가다 빠졌죠. LG생활건강, 빌어먹을 종목, 포스코홀딩스, 제일제당. 원래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IT나 그런 게 빠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얘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거를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 보고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다시 에코프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음봉 세게 나온 거. 예, 삼성 E&A 그나마 건설주가 좀
잘 나가다가 빠졌죠. 얘처럼 올렸다 빠지면 좀 낫지만 한국조선해양, 네이버,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도 빠졌어요. 예, 보통 이제 고배당을 우려 이렇게 누리고 여기에 많이 들어오던데 그동안 오른 게 너무 많았죠. 금융주도. 기업은행. 아, 금융주가 올랐다는 게 그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좀 추세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얘들 같은 경우에 뭐 합병 이슈가 있고요. LS 일렉트릭, 잘 나가다가 빠진 거니까 뭐 오른 게 얼만데 이게. 그죠? 다우기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나마 잘 나가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이거밖에 안 빠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바이오의 큰 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나가는 건 알테오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몇 배 더 오른 게 있긴 하지만 시총으로 봤을 때 이게 그 63조짜리거든요. 이보다 큰 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SK스퀘어, KTNG도 빠졌죠. 예, 이렇게 다 보셨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빠지질 못하고 있어요. 그 하락 추세에서.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가 몇 종목 있는데 뭐 솔브레인, 원익, IPS 이런 거 다 작살났습니다. 저도 바이오가 아니 반도체가 제 전체 포트에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빠지기 전만 하더라도 전체 포트에서 바이오가 한 1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반도체가 1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반도체가 10%였고 바이오가 거의 한 80%? 그 정도 됐나? 바이오 관련한 모든 종목들이 이제 그랬는데 나머지 10%는 현금하고 여러 잡자산들 좀 있고요. 그런데 어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선 그나마 센 편입니다. 예, 지금 리가캠 바이오 보고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어제 좀 추매를 했고 그 바이넥스는 이제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매수를 했는데 그 매도한 것도 있어요. 뭐 큐로셀린이 D&D 파마텍, 뭐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거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인 상황입니다. 하늘바이오파마도 최근에 계속 모으고 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 기존 종목들에서 포트폴리오 재구성은 좀 한 상태이고요. 여전히 바이오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알테오젠 이거 빠져도 이만큼이죠. 엄청 세죠. 예. 얘 같은 경우에 13조가 넘었어요. 벌써 시총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잘 나가다가 박살나고 있죠. 얘는 저는 제가 8월 2일 날 조금 추매를 했는데 예, 와, 더 빠지네요. 예. 그냥 조금 추매를 해가지고 그러고 SK 바이오팜 진짜 잘 가고 있었는데 얘도 빠집니다. 얘는 지금 8월 기본 물량을 매수 대기 중입니다. 오늘 중에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여기 76,300원 여기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질 때는 좀 더 추세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손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못 사고 있고요. 8월 달에는 7월 3일 이후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팜은 아까 그 얘기했듯이 8월달 기본 물량 매수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물개 종목 또 하나 테코사이언스죠. 대표적인 종목인데 저는 7월 26일 날 18,800원 정도? 7월 26일이 언제죠? 많이 떨어져서 받았어요. 예, 이때네요. 18,850원에 단기 물량 중에 절반을 매도하고 지금 단기 물량 절반을 그냥 7월 기본 물량 매수한 걸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 다운 반등도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봤던 것 중에 뭐 큐로셀 이런 거 밑꼬리 쭉 길게 뭐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1% 끝났죠.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쭉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빠졌던 거였고요. 그 리가킨 바이오를 보면은 얘도 20%까지 빠졌다가 12%에서 끝나고 그랬는데요. 테고사이언스는 20%까지 빠졌다가 18%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주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빠질 때 더 빠집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아주 바싹 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매수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8월 기본 물량 매수를 대기 중이고요. 이렇게 성급하게 매수할 생각은 없고 추세를 보고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종목이 바이오에서 더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 바이오 포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계좌에서. 제가 이 태고 사이언스를 영상을 만들고 할 때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한 포트에서 2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지금 이제 박살나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한 80% 이상이에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태고에 뭔가 너무 많이 비중을 쏟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도 썩 좋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 하나가 나왔죠. 네, 보시면은 태고 사이언스 이렇게 볼게요. 보시면은 뉴스가 코 입술 개선 세포 치료제 일상 승인이에요. 일상을 통과한 게 아니고 일상 임상 시험 계획에서 승인이에요. 원래 이거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너무 내용이 별거 없어가지고 이거 만들어야지 하다가 이제 휴가철 돼가지고 예, 식구들이 오는 바람에 이제 못했죠. 그랬는데 조만간 태고 사이언스는 정리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아, 정리라는 게 내용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TPX 121 이게 그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동정률의 로스미르의 동정 버전이다. 저는 이걸 최대 마지막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요 앞에 있어가지고 TPX 115죠.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TPX 115 이거가 중간에서 먼저 터져주고 그 다음에 TPX 121 이게 최종으로 터져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뭐 만약에 연 수익이 지금 현재 뭐 몇 억에서 안 움직이는데 뭐 연 수익이 100억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정도까지 맞춰준다면 지금의 이 1200억대 이 시총은 너무 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나요? 금융위기가 또 터질 수도 있고 뭐 보다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서 회사가 묻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몰라요. 이거 쪽박 아니면 대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량이 어제같이 많이 터진 엄청나게 터진 거래량이에요. 이거 주변에 거래 이렇게 보다 보면 캔들 보면 그죠? 그렇게 터진 게 겨우 38,000주예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6억밖에 거래 안 됐어요. 어제. 나오려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그 차트의 추세는 이게 장기적인 그 이평선은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60일선이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썩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그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차트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힘든 날입니다. 저도 거의 제 계좌가 어제 하루에만 10% 넘게 빠진 것 같아요. 어제 하루에 거의 일주일로 따지면 2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는 그나마 나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것 중에 반토막 난 것도 수두룩하고요. 야, 뭐 제우스 이거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액수 말고 퍼센트요.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조금 낫나? 얘도 한 30% 정도 손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너무 힘드실 텐데요. 오히려 이런 폭락이 나오는 게 기회이긴 합니다. 기회이긴 한데 오늘이 기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이런 시기가 항상 기회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월봉으로 보시면 항상 이런 시기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 24년, 23년 좀 더 길게 보면 뭐 코로나 때 뭐 이런 때도 있었죠. 기회였던 시기가 있어요. 길어야 3개월 가거든요. 3개월 갔죠. 그러면은 1, 2, 3개월 음봉 세게 3개월 갔고 여기는 하락이 좀 계단적으로 나와줬고 폭락 기준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길어야 3개월이에요. 길어야 3개월. 예.
그런 건데 이 시기에 현찰이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실력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였는데 금융위기는 코로나하고 또 달라요. 예. 솔직히 이렇게 어떤 임팩트를 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보다 금융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서 오는 게. 그럼 사람이 죽는데 그깟 돈이 무슨 문제냐 하는데 예, 사람이 죽는 것보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더 큰 거고요. 예, 그게 자본주의예요. 인명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예요. 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뭐 전쟁이니 뭐니 다양한 뭐 트럼프가 다시 들어오는 뭐니 하는데 중요한 건 달러에 대한 패권과 그 위안화의 도전, 그 힘겨루기 상황에서 어디에 손을 잡느냐, 그리고 돈이 어디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그런 결정할 능력이 갖고 있는 나라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어차피 똑같아요. 미국 아니면은 뭐 중국이지. 결정할 수 없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죠. 러시아 결정 못 해요. 결정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핵무기가 다 쏟아부었겠죠. 그게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이 폭락장 속에서 저도 어제는 정신이 없었지만 모두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포트폴리오 재분배가 이렇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예,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개 김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